콘텐츠 경고. 이 글은 과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중년의 심리 문제와 남성, 생리 건강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취자께서는 가장 적절한 경험을 위해 듣기 전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의 늙은 친구여. 아마도 지금쯤 당신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남산 타워의 불빛이 밤안개 속에서 흐릿해지고 있거나 서울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은 깊었고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깊은 잠에 들었으며 숨이 막힐 듯한 이 정적 속에서 당신은 홀로 자신과 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상투적인 인사말이 아닌 박민철이나 김준호 혹은 가족의 책임을 어깨에 짊어진 그 어떤 남자라도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하며 몸서리쳤을 적나라한 진실, 즉 고백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막 욕실에서 나와 김이 서린 큰 거울 앞에 섰을 때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손을 뻗어 그 안개를 닦아내고는 이내 할 말을 잃고 맙니다. 거울 속의 저 남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가슴 가득 기백을 품고 한강변을 달리던 그 옛날의 젊은이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의 발 아래 세상을 가져다 주겠다는 야망으로 불타오르던 그 눈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대신 반사되어 보이는 것은 수면 부족으로 퀭한 눈 강남에서의 끝없는 비즈니스 술자리로 인해 칙칙해진 피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포기의 신호처럼 허리띠 아래로 처진 채 날로 커져만 가는 뱃살을 가진 중년의 남자입니다. 설악산처럼 강인해야 한다고 배워온 우리 한국 남자들 중 다수는 혀를 차며 그냥 넘기곤 합니다. 우리는 그 술배를 경력의 훈장이라고 계약을 따내기 위해 목이 타들어가는 소주잔을 비우고 아내와 아이들이 편안한 아파트에서 살고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 치른 외교적 밤샘의 증거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우리는 더 큰 치수의 양복 바지를 사고 허리띠를 한 칸 더 늘리며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의 부드러운 잔소리에도 가족 식사 자리에서 그저 허허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친구여,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솔직해집시다. 단순히 바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뿐일까요? 아니면 그 뱃살 뒤에 매일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은 어젯밤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마치 납덩이를 매단 듯 몸이 무거운 이유 없는 피로감입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당신을 점점 더 감싸는 침묵과 깊은 생각입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청춘을 다 바친 아내가 아이들에게 반찬을 챙겨주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사랑의 말을 건네고 싶고 옛날처럼 뜨거운 눈빛을 보내고 싶지만 당신 안에 불꽃이 꺼져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제대로 사랑할 에너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성숙한 사람의 차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후퇴입니다. 익숙한 집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은밀한 걱정입니다. 언젠가 아내와 자식들이 의지할 수 있는 소나무나 잣나무가 아니라 침실에서조차 늙고 느리며 나약한 아저씨가 되어버릴까봐 당신은 두려운 것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 잔인한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허리둘레가 커질수록 당신의 혈액 속에서 남성성, 결단력, 그리고 보호 능력을 만들어내는 생명력은 줄어듭니다. 이것은 누구도 감히 대놓고 말하지 않는 조물주의 잔인한 법칙입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고향의 구수한 냄새가 나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타서 여기 앉아 보십시오.
우리는 남자들이 보통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뱃살에 대해, 신체의 배신에 대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가장으로서의 완전한 자부심과 품위를 지키며 이 중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술자리에서 술배를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현대 의학의 관점과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로 볼 때 그것은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비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50세를 넘기면 몸이 불어나는 것이 복스럽고 편안함의 징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피부 아래 당신의 복강 깊은 곳에서는 공장이 미친 듯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는 당신의 생존 본능과 모든 바람과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의 왕국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그 왕국의 왕이자 힘, 근육 정복 의지,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가장 깊은 감정적 떨림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이 쌓이면 그것은 무해한 에너지, 저장소처럼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교활하며 잔인합니다. 그 과도한 지방, 조직 안에는 과학자들이 아로마타제라고 부르는 특별한 효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에서는 이것을 영혼 약탈자라고 부릅시다. 이 효소는 가장 능숙하고 조용한 도둑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은 혈류로 스며들어 당신의 품위를 지켜주고 목소리를 굵고 위력 있게 하며 사업 현장에서는 날카롭고 침대에서는 뜨겁게 만들어주던 소중한 테스토스테론 분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도둑 아로마타제는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변형시킵니다. 테스토스테론을 여성의 특징적인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남자의 몸이 뱃살이라는 다리를 통해 자신의 남성적 힘의 원천으로부터 여성 호르몬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당신도 당혹스러움을 느끼면서도 뭐라 설명할 수 없었던 모든 심리적 변화를 설명해 줍니다. 왜 최근 들어 거친 사업 현장의 풍파 앞에서도 결단력 있고 냉철했던 이상훈 씨가 그토록 감정적이고 걱정이 많으며 예민해진 것일까요? 흰 셔츠를 입었을 때 자랑거리가 되었던 단단한 근육들이 왜 지금은 헐거워지고 흐물거릴까요? 왜 새로운 정상을 정복하려던 의지는 줄어들고 대신 현실에 안주하고 안전지대에 숨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잔인하게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고 테스토스테론이 급감하면 남자는 겉모습의 중후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불꽃마저 잃게 됩니다. 당신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고운 자태를 간직한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봅니다. 당신은 그녀가 영양제 수납장을 보며 한숨을 쉬고 남편을 위해 조용히 비싼 인삼을 사 오는 것을 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혐오가 아니라 안타까움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는 폭풍우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하늘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그 옛날의 강인한 남자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하늘은 질병과 통제되지 않는 노화라는 먹구름 때문에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나이의 사랑은 더 이상 20대의 육체적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을날 은행나무 아래를 산책할 때 꽉 잡은 손이며 자녀들이 장성하여 둥지를 떠날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당신을 배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 자신이 지방 공장에 의해 매일 갉아먹히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친구여, 지금 살을 빼는 것은
비싼 양복을 입기 위하거나 동료들에게 거칠의 칭찬을 듣기 위한 미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것은 너무 늦기 전에 남자의 품위를 구하고 고갈되어 가는 남성적 에너지를 구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남은 인생을 피로와 망각 속에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 있는 여자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인 남자와 살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충만하고 온전하며 긍지 높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 때문입니다. 서울 도심에 밤이 깊었습니다. 지금쯤 이태원이나 홍대의 유흥가에서 들려오던 시끌벅적한 소음은 물러가고 강남이나 분당의 고층 아파트 창틈으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려올 시간입니다. 친구여,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노란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는 창밖을 내다보십시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건조한 의학적 검사 수치들이 희미해지는 이 고요한 순간에 막연하지만 더 끈질긴 또 다른 고통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압니다. 그리고 아주 잘 이해합니다. 우리 남자들이 겪는 진짜 고통은 콜레스테롤이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A4 용지 위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숫자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소나무, 잣나무에 비유되는 한국 남자들을 마음속으로 무너뜨리는 진짜 고통은 뇌의 주름 깊은 곳, 잠 못 이루는 밤에 숨 막히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부산이나 대구의 언덕길에서 책가방을 메고 뛰어다니던 소년 시절부터 우리는 사내 대장부는 울어서는 안 된다. 남자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 라는 가혹한 기초 수업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우리는 침묵이 금이고 성숙함의 표현이며 가족을 지키는 방패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가 너무 무거워질 때 나이의 무게와 활력의 저하로 어깨가 뻐근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디에 기대야 할지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55세를 갓 넘긴 성실한 본부장 김철수 씨를 상상해 봅시다. 그는 사회적 기준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아파트 미경이라는 이름의 현명한 아내, 그리고 외국 유학 중인 자녀들. 하지만 오늘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는 넓은 침실의 짙은 어둠 속에서 옆에 누운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누워 있습니다. 두 베개 사이의 거리는 한 뼘에 불과하지만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몸이 저항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젊은 시절 타올랐던 성적인 불꽃인 자연스러운 욕구가 이제는 꺼져가는 숯불처럼 남았을 때 철수 씨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평화의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몹시 무섭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산성액처럼 자신감과 자존심을 서서히 부식시킵니다. 이 나이대의 많은 남자들은 철수 씨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아이들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과도 다르고 청년들이 실업을 두려워하는 것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함께 폭풍우를 헤쳐온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가 나를 다른 눈빛으로 바라볼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걱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건강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남자의 상처받은 자에게 그 걱정은 동정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한국 남자들에게 동정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든든한 기둥이 되지 못할까봐, 강인한 남편의 이미지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일이 다 끝났는데도 철수 씨가 사무실에 한두 시간 더 남아있는 저녁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는 검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단지 일찍 귀가하는 것을 피하고 아내의 친밀함을 기대하는 눈빛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피곤하다, 허리가 아프다, 혹은 일을 집으로 가져왔다는 핑계를 대며 미경 씨의 손길이나 뒤에서 안아주는 포옹을 피하는 순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까워지는 것을 꺼립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 황혼의 나이에 부부의 정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집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무력함을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아내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 우리는 뒷걸음질 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남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냅니다. 폼나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30대처럼 여전히 맹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가슴을 짓누르는 청은망은의 짐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나눌 수 없을 때, 왜냐하면 동년배 친구들도 각자의 고민을 숨기느라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이지만 독성이 강한 진통제를 찾게 됩니다. 골목길에 익숙한 주황색 천막이 있는 포장마차들, 소주, 막걸리 또는 희미한 조명에 배서 마시는 비싼 위스키. 우리는 맛이 있어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체의 나약함을 잊기 위해 잠시나마 가짜 흥분감을 되찾기 위해 마십니다. 하지만 친구여, 그것은 함정입니다. 악순환의 잔인한 함정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간은 과부하가 걸리고 뱃살은 더욱 두껍게 쌓입니다. 그 지방층은 우리가 말했듯이 남성 호르몬 도둑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자신감은 더욱 떨어지고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며 아내와 자녀와의 거리는 한 걸음 더 멀어집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숙취로 일어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우리는 더 늙고 더 약하고 더 외로운 자신을 발견합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저는 남자 대 남자로서 진심을 담아 당신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생리적 변화, 이 술배, 이 호르몬의 감소. 그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설악산의 나무잎이 가을이 되면 초록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겨울이 오면 떨어져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품이나 능력의 실패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회가 근육의 힘이나 뜨거운 잠자리의 빈도만으로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혈기왕성한 젊음의 척도일 뿐입니다. 중년과 노년 남자의 가치는 다른 차원에 훨씬 더 깊고 그윽한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의 단단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풍파 앞에서도 침착한 눈빛, 아내의 손을 잡는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 가족 식사 자리에서의 믿음직한 존재감에 있습니다. 지난 세월 당신 곁을 지켜온 그 여자는 당신의 울퉁불퉁한 근육이나 처음 만났을 때 같은 침대 위에서의 용맹함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 이마에 주름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걱정하며 지사온 밤들의 흔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둥근 배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외교적 식사 자리에서 당신이 치러야 했던 대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 밤 술에 취해 회피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공유이며 솔직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독성 강한 침묵을 깨야 할 때입니다. 인생의 가을에는 그만의 아름다움, 고요함 이해, 그리고 포용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두려움을 정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정이 훌쩍 넘었습니다. 아마 지금쯤 서울을 순환하는 지하철 2호선의 막차도 멈춰서고 이 잠들지 않는 도시의 드문 평온함을 돌려주었을 것입니다. 아직 거기 계십니까? 나의 늙은 친구여. 우리는 거울을 볼 때의 두려움을 함께 겪었고 침실에 무서운 침묵을 함께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탁 위의 보리차가 아마도 식었을 이 시간 저는 당신과 함께 답을 찾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당신을 다시 20대로 되돌려줄 불로초를 찾기 위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노화해가는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을 되찾기 위해 던지는 것입니다.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자신을 대하는 방식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이해, 차분한 삶, 그리고 자기 존중입니다. 가장 익숙한 곳, 한국 남자의 사랑과 고치기 힘든 습관이 모두 담겨 있는 곳 식탁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내일 아침 식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옅은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 지영 씨나 혜진 씨라는 이름의 헌신적인 당신의 아내는 익숙한 음식들을 식탁에 차릴 것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봉밥, 매콤한 김치찌개, 그리고 짭짤한 반찬들. 지난 수년 동안 당신은 기계처럼 먹었고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삼키거나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채우기 위해 과식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르게 해보십시오. 남성적 에너지를 구하고 허리둘레를 줄이는 식단은 TV 광고에서 보는 천년 묵은 산삼이나 비싼 동충하초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매력적이지만 위험이 가득한 탄수화물인 흰 쌀밥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반만 덜어내십시오. 대신 나물 반찬과 담백한 생선찜을 더 많이 집으십시오. 저녁 식사 때 소주 한 잔을 거절할 때마다, 늦은 밤 라면 한 봉지 대신 아몬드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몸에 깊은 존중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뱃속의 지방 공장에게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둘레가 줄어들면 육체적인 가벼움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력인 남성적 에너지의 흐름이 천천히 돌아와 혈관 하나하나에 스며들고 당신 눈의 총기를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친구여, 이제 인생의 반대편 언덕을 넘어온 우리 남자들은 본능이라는 두 글자를 재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의 본능은 100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고 18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며 잠자리에서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열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의 남자의 힘은 울퉁불퉁한 근육이나 육체적 정복에 있지 않습니다. 힘은 이해와 포용 능력에 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에게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압니다. 생리적 자신감, 부족이 때로는 도망치고 싶게 만든다는 것을. 예전처럼 용맹하지 못한 모습으로 아내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과 30년을 함께 산 그 여자는 침대 위에 전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영혼의 단짝을 필요로 합니다. 이 나이의 여성들도 당신처럼 갱년기의 폭풍과 나이 들에 대한 불안을 겪습니다. 그녀들이 갈망하는 것은 둘 다 지치게
만드는 뜨거운 정사가 아닙니다. 그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결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아내의 손을 잡은 것이 언제입니까? 가족 사진을 찍을 때의 의례적인 손잡기가 아니라 남산공원의 은행나무 아래를 산책할 때 꽉 잡았던 그 손 말입니다. 내일은 성능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침실을 영웅 연기를 해야 하는 무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을 평화의 성소로 만드십시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는 그녀를 뒤에서 안아주는 것. 바람이 찰 때 그녀의 무릎, 통증에 대해 다정하게 묻는 것. 아니면 단순히 TV를 끄고 앉아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자식 이야기나 시장 물가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런 섬세한 떨림과 진심 어린 관심은 때때로 억지스러운 육체적 행위보다 수천 배 더 큰 행복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노년의 사랑은 타오르다 꺼지는 지푸라기, 불이 아니라 인생의 추운 겨울을 서로 따뜻하게 데워주는 은은한 숯불입니다. 몇몇 생리적 결함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본래 하나인 두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지 마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하십시오. 그동안 침묵해서 미안해. 우리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고 싶어. 만약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한국 남자로서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자신의 나약함까지도 용서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남자의 인생은 강물과 같습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에서 시작하여 젊은 시절의 거친 여울을 지나 마침내 황혼에 이르러 드넓은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노년은 남성성의 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그것은 폭포처럼 시끄럽고 요란한 형태에서 바다처럼 깊고 묵직하며 포용적인 침전의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 뱃살은 세월의 흔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 내면의 멋진 남자를 묻어버리는 무덤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긍지와 품위를 그것이 가리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밤은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예전처럼 강인해야 한다는 걱정은 내려놓으십시오. 현재의 당신, 모습을 연민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일 북한산 정상에 여명이 밝아오면 아침 식사부터 차 한 잔부터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부터 자신을 다시 돌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이 세월을 무거움과 피로 속에서가 아니라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피부가 탱탱해서가 아니라 영혼에서 뿜어져 나오는 침착함과 사랑 때문에 아름다운 멋진 노신사가 되십시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 없는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은 새로운 시작의 활기가 폐부 가득 차오르는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